자, 이번 촬영 전날인 16일 오후 2시 반에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긴급 임원회의 끝에 클린스만 감독 경질을 발표했죠.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궁여지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클린스만을 선택했던 정 회장 자신은 사퇴할 뜻이 없고 오히려 내년 사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해서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 하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경질하고 아시안컵에서 노출된 문제를 다 풀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은 남습니다. 우선 클린스만과 그의 코치진에 지불해야 될 위약금과 법적 분쟁 문제가 남아 있고요. 정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제 출연을 암시했는데 글쎄요, 이게 축구협회 사유화를 부채질하는 사안이라서 그렇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 밖에 선수단 내 알력과 갈등, 또 향후에 전력 강화위원회와 신임 감독 선임 문제 등이 남아 있어서 각 이슈마다 폭발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경제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현재 축구협회 사태를 현대 경영학의 오랜 주제죠. 이 리더십이라는 이슈로 좀 풀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클린스만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야말로 리더십이 왜 그토록 조직에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가장 좋은 사례입니다. 어떤 리더나 리더십이 가장 위대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에서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 학문이냐, 리더십이 이렇게 이론화될 수 있는 주제냐 논쟁이 끊이질 않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성공한 리더의 리더십이 위대한 리더십이다, 이런 결과론만 무성합니다. 이렇게 리더십 논의가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수학 공식처럼 좋은 리더십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직과 구성원이 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리더십이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조직의 환경에 가장 잘 맞는 리더십.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이번 경우에 더 극적으로 드러났죠. 이렇게 좋은 선수들 두고도 이토록 형편없는 경기들을 하는 걸 보면 이명재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비수 김민재가 없던 4강전에서 리더십의 실패를 봤는데 우선 구성부터가요. 선수들 알력이나 갈등 이전에 한 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구성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1류 공격진, 2류 미드필더, 김민재가 빠진 3류 수비수들, 여기에 알력이나 갈등까지 작용을 했으니까 경기를 잘했다면 그게 더 이상할 정도였던 거죠. 이런 팀 구성의 어떤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게, 전략이나 전술로 채워주는 게 리더십인데 감독이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질 못했죠. 리더는 구성원들을 모아놓고 구성원의 능력 총합 이상을 내기도 하고 그 이하를 내기도 하는데 우린 클린스만 통해서, 더 나아가서 정몽규 회장을 통해서 구성원 총합 이하의 부정적인 시너지를 내는 걸 직접 목도했습니다. 경영학이 아니라 현실 경영의 세계에선 훨씬 쉽게 이 문제를 유형화하고 설명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설파에서 유명해진 리더의 유형이 있죠. 4가지 부류인데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똑부형, 또 똑똑하고 게으른 똑개형, 멍청하고 부지런한 멍부형, 멍청하고 게으른 멍개형. 근데 이 4가지 부류 구성의 구분의 핵심은 똑부형이 아니라 똑개형, 똑똑하고 게으른 리더가 최상의 리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원들이 제 능력 이상을 발휘할 공간이나 여지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똑똑하면서 성실한 것보다는 게으른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런데 이 논의에서 우리가 늘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최악의 리더십 유형은
최선과는 달리 좀 생각해야 됩니다. 최악은 아주 단순합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리더가 최악이죠. 근데 정확히 클린스만이 대표적인 이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계 대부분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누가 이런 멍게형 리더를 왜 고집했느냐. 이게 앞으로 벌어질 여러 논란의 핵심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학문으로서의 리더십 이론은 아까 말씀드린 정답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라든가 또 방법론에 따라서 상당히 추세가 변화무쌍합니다. 요새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이거죠.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리더들도 굉장히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리더들한테 조사를 합니다. 요즘 같은 불확실하고 변화무쌍한 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리더의 요소가 뭐냐? 이걸 묻고 정리하는 게 최근의 추세인데 이런 연구의 집대성판이라고 할 만한 논문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016년 3월 15일자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논문인데요. 전 세계 리더들이 전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 경쟁력이라는 글입니다. 뇌과학 또 사회과학의 새로운 흐름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리더십 연구를 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분인데 저자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써니 길스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분은 3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조직의 리더 200여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리더십의 핵심으로 규명했는데요. 오늘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클린스만 감독이나 정몽규 회장을 생각하면서 이 5가지 현대 리더십의 요체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리더 자신은 구성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안전한 환경이라는 게 무슨 중대재해처벌법 이럴 때 나오는 직업 환경 이것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리더가 품고 보듬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팀이 잘하면 구성원들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이런 게 이제 안전한 환경에 해당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구성원 개인들한테 스스로 조직에 녹아들고 쉽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조직의 일원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서 밖에 나가서 막 얘기할 수 있고 또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 경쟁에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소속감을 고양시키는 일입니다. 연계를 강화한다는 건 끈끈해지는 거죠. 한 팀으로 움직이면서 외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끈끈한 관계, 서로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에 개방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리더가 개방적이지 않으면 닫힌 조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혁신이라는 게 불가능해지니까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직업과 구성원의 지적 성장에 헌신해야 된다. 이걸 꼽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5가지가 좋은 리더십의 요체다. 적어도 2020년대 이런 얘기인데 쭉 한번 클린스만과 정몽규 회장을 대입해 보시죠. 5가지 좋은 리더십의 요체 가운데 단 하나도 말 그대로 단 하나도 갖추질 못했습니다. 정몽규 회장 역시 비슷한 평가가 가능한데 글쎄요 한 3년임 하는 동안에 자신의 직업,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직업과 구성원들의 지적 성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에 사제 출연 등을 통해서 좀 헌신한 점을 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실패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해야 되겠죠. 스포츠 조직인 협회 얘기를 했으니까 협회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일부 비인기 종목은 하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세력이 협회를 악용하는 예들도 많이 나옵니다. 반면에 비인기 종목이지만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서 경쟁력을 이어온 협회도 있습니다. 양궁협회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데 정몽규 축협회장 사촌이죠. 현대차그룹 정희선 회장이 아버지에 이어서
양궁 세계 최강의 레전드를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축구는 워낙 인기가 높고 특혜도 적지 않으니까 하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게 아니라 이 권력을 즐기려고만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즐기려는 사람들한테 권력을 준다는 거죠. 권력을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리더십 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리더십은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새롭고 더 높은 목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데 여기까지 축구협회가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하고요. 맞다. 이걸 꼭 좀 알려달라고 후배들이 얘기하던데 좋아요, 알림 설정 틀렸나요 순서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